A반과 B반이 배구 시합을 하는데 각 세트당 A반이 이길 확률이 3분의 2이다. 요 문제 엄청 자주 나오거든요. 독립식 확률에서는. 이 별표, 중요 별표 쳐주시고요. 자, 두 세트를 먼저 이기는 반이 우승한다. 자, 이거를 상황을 잘 분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독립식 확률로 3번 중에 2번이 뭐 이기는 뭐 사건, 이게 아닙니다. 얘가 이제 두 세트를 먼저 이기는 반이 우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A반이 우승할 확률. 그러니까 A가 바로 2번을 연속해서 이겨버리면은 그냥 이 세트가 끝나버리는 건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을 거고, 그럼 A가 먼저 이기고, 그 다음에 A 바로 이기는 거 방금 했었으니까 B가 이긴 다음에 세 번째 A가 이겨도 A반이 우승한 거다, 그죠? 요건 이제 세 판까지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B가 먼저 이겼을 수도 있죠. B가 먼저 이기고 A가 이기고 그 다음에 A가 이기고, 이거 말고 상황이 없다는 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뭐 B 이기고 여기 B 이겨버리면 상황 끝나버리죠. A 이기고 B 이기고 여기 B 이겨버리면 또 상황 끝나버리거든. B가 우승한 걸로 상황이 끝나버리잖아요. 이렇게 내가 먼저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건 거고, 이래서 3C2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3C2는 A가 이길 확률이 여기도 B가 써질 때 3C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먼저 우승하면은 게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여기 B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따로따로 그냥 계산해 주시는 게 낫고요. 그러면은 A반이 이길 확률이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3분의 2가 이제 2번 일어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순서는 이미 정해졌잖아. 그럼 3분의 2 곱하기 B가 이길 확률은 얘의 여사건이 되는 거니까 몇이 되는 거야, 이길 확률은? 옳지.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이기 때문에 결국 3분의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이 됐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3분의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이 되겠다, 그죠? 그럼 이 모든 상황에 합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2 곱하기 얘를 쓰든지, 그럼 결국은 3분의 2가 되겠네요. 뭐 3분의 2의 제곱이 될 거라서 요 계산만 잘 해주시면 답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11번. 자, 갑과 을이 팔씨름을 하여 3번을 먼저 이기는 사람이 우승하기로 하였다. 한 번의 시합에서 갑이 이길 확률이 3분의 2일 때 5번째 시합에서 갑이 우승할 확률을 구해주세요. 자, 이거는 몇 번째에서 갑이 우승해야 되는지 이미 정해놨다, 그죠? 자, 이거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자,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여기 적혀있는 것 같은데 네 번째까지를 한꺼번에 봐야 됩니다. 한꺼번에 보고 그 다음에 5번째에는 그냥 무조건 갑이 이겨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지금 3번을 이겨야 된댔죠? 1번부터 4번까지 그 시합에서 갑이 일단 2번 이기고 을도 2번 이긴 상황이 만들어져야 5번째에 갑이 우승할 수가 있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요걸 한꺼번에 본댔습니다. 뭐 첫 번째 누가 이기고 두 번째 누가 이기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데 갑이 이길 순서를 2번 뽑아내는 건 거예요. 4C 뭐겠어? 이겠죠? 그 다음에 갑이 이길 확률이 몇 분의 몇이랬지? 3분의 2의 전체 제곱에다가, 그럼 을이 이길 확률은 3분의 1의 제곱. 이러면은 모든 상황을 내가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갑이 이길 확률을 걸어버리면은 5번째 시합에서 갑이 우승할 확률이 나오는 건 거예요. 할 수 있겠지? 요것도 중요합니다. 별표 중요 써놓으시고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 제발 다시 복습해라. 자, 흰 공 4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요. 꺼낸 2개의 공을 3개 서로 다르면 1개의 동전을 3번 던지고,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의해서 독립시행이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자, 일단은 꺼낸 2개의 공이 3개 서로 다르면 이제 동전 던지기라는 실행을 할 건데, 그래서 3번 던지는 겁니다. 이게 독립시행인 건 거예요. 그 다음에 꺼낸 2개의 공이 3개 서로 같으면은 또 동전을 던질 건데, 이번엔 몇 번 던진대요? 2번을 던지겠다. 이 시행에서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은, 그러면 이때 동전 2번이 앞면 나올 때랑 이때 동전 앞면 2번 나올 때랑 상황을 나눠서 일단은 풀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상황, 요게 먼저 걸리는 거예요. 꺼낸 2공이 3개 서로 다른 거. 그럼 원래 지금 주머니 안에 공이 몇 개 있었지? 7개였죠. 그러면 72분의, 얘는 지금 3개 다르댔으니까 흰 공 중에 하나 나오고 검은 공 중에 하나 나와야 되는 건 거예요. 이거 걸 수 있겠지?
그다음에 동전을 이제 3번 던질 건데 내 최종 확률이 뭔 거냐면 그 마지막에 동전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2번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3번 중에서 몇 시 몇에다가 3시 2에다가 동전은 앞면 뒷면 2분의 1의 확률인 거잖아요. 그럼 그냥 2분의 1의 전체 세제곱 해버리면 되겠다. 그죠? 요게 일단은 첫 번째 상황에서 동전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이 되는 건 거고, 자, 두 번째는 7시 2분에 꺼낸 2개의 공이 서로 같은 면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흰 공이 2개 나왔을 수도 있는 건 거고, 아니면은 검은 공이 2개 나왔을 수도 있는 건 거죠. 그 모든 상황을 그냥 다 건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차피 동전 몇 번 던지는 거야? 2번 던진단 말이야. 그럼 이 C를 뭐 써도 되고 굳이 쓸 필요 없죠. 그냥 무조건 앞이 나오면 되겠다는 얘기인 건 거고, 2분의 1의 제곱이다. 얘랑 얘랑 더해주시면 되는 건 거예요. 계산만 좀 깔끔하게 잘 해주시고, 자, 113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규칙에 따라 한 칸씩 움직이는 주사위 놀이가 있다.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1 또는 6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이고, 자, 1 또는 6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한 칸,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건 거예요. 1과 6 이외의 눈이 나오면 위쪽으로 한 칸 이렇게 움직인다가 되는 건 거죠. 자, 4번 던질 때 점 O에서 출발해서 P에 도달할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축약해서 얘기해보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뭔 거냐면 주사위 던졌을 때 1 또는 6이 나올 확률이 몇인 거야? 3분의 1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위로 움직일 확률이 3분의 몇이라는 거야? 그치. 1과 6 이외의 눈이 나온다는 건 여사건 얘기하는 거다. 그죠? 자, 근데 보시면 O에서 P를 가려면요. 이 오른쪽 방향 화살표 3개 필요하고 위로 방향 1개 필요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4번 던졌을 때 이 사건이 3번 일어나고 요 사건이 1번 일어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4시 몇에다가 뭐랄까? 3이랄까? 오케이. 그러면은 몇의 세제곱이라 해야 돼? 3분의 1의 세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3분의 2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센 B. 자, 어느 과자 회사에서 이벤트로 과자 6봉지 중에서 한 봉지의 비율로 한 봉지에 교환권을 넣어 이 교환권을 가져온 고객에게는 과자 한 봉지를 경품으로 준다고 한다. 이 과자를 5봉지 구입한 사람이 경품으로 한 봉지를 받아 총 6봉지의 과자를 받을 확률이 이거일 때 K값은 몇입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6봉지 중에서 한 봉지의 비율로, 그러니까 6분의 1의 확률로 과자 한 봉지에 교환권을 넣었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럼 교환권을 가져온 고객에게는 주는데 5봉지를 구입한 사람이 6봉지의 과자를 받을 확률. 자, 보세요. 그럼 일단 5봉지 중에서 이 한 봉지가 교환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 거예요. 이 안에 한 봉지에 교환권이 들어가 있어. 한 봉지에만. 그러니까 괜찮아? 5봉지를 내가 구매했는데 이게 이 봉지마다 교환권이 있을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건 거야. 6봉지 중에서 한 봉지의 비율이라 했으니까. 그럼 5봉지가 다 꽝일 수도 있는 건 거고, 뭐 5봉지가 전부 다 교환권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건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한 봉지에 교환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나한테, 왜냐면 5봉지를 구입한 사람이 경품으로 한 봉지를 받았다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총 몇 봉지인 거야? 6봉지인데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이 5봉지 중에서 한 봉지가 6분의 1의 확률로 이 교환권을 얻어낸 건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당연히 6분의 몇이 된 거야? 6분의 5의 뭐 4제곱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건 거죠. 그러니까 괜찮죠? 여기에다가 그 추가로 받았을 거 아니야. 이 교환권을 가져가가지고 한 봉지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이상의 추가는 없다는 거잖아. 총 6봉지를 했으니까. 그럼 이 추가된 한 봉지도 이렇게 뜯었을 때 6분의 1이면은 6분의 1의 확률로 교환권이 들어가 있거나 6분의 5의 확률로 교환권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총 6봉지의 과자를 받았댔으니까 여긴 교환권이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6분의 5의 확률이 여기서도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요거를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럼 6의 6제곱이라 했으니까 1, 2, 3, 4, 5, 6.
6에 6제곱 다 나왔고요. 이 위에 있는 C가 뭐냐면 5C1에다가 5의 4제곱에다가 5. 4, 5, 6. 6. 이해갔죠? 자, 그 다음에 50번. 자, 어느 회사의 채용 절차 중 체력 검사는 2번까지 기회가 2번까지 기회가 주어지는데 1차 체력 검사는 모두 치르고 1차 체력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지원자는 2차 체력 검사를 치른다. 각 지원자가 1차 체력 검사를 통과할 확률은 2분의 1이고 2차 체력 검사를 치렀을 때 각 지원자가 2차 체력 검사를 통과할 확률은 5분의 3이다. 5명의 지원자 중에서 4명만 체력 검사를 통과할 확률이 P분의 Q일 때 P-Q 값을 구해주세요. 자, 이 조금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여기부터는 독립식이거든요. 뭔 소리냐면 이제 어떤 한 명의 지원자가 이 체력 검사를 통과한다는 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 한 사람이 이 체력 검사라고 하고 있죠. 이 체력 검사를 뭐 1차에 통과했든 2차에 통과했든 모르겠지만 통과할 확률을 일단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 구할 건데 자, 이걸 P라고 놓을게요.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건 뭐냐면 5명의 지원자 중에서 4명한테 이 P의 확률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여사건인 1-P가 한 번 일어났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요까지 괜찮아? 오케이. 요 문장 자체를 이렇게 문제를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되고 이 이전 얘기들이 다 뭔 거냐면 이 한 사람이 체력 검사에 통과할 확률 P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한 겁니다. 자, 회사의 채용 절차 중에서 체력 검사는 2번까지 기회가 주어진대요. 한 사람이 이제 채용 받고 싶어서 간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1차 시험을 이제 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통과할 확률이 1차 만에 통과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일단 요 상황이 있을 거고요. 근데 1차에 통과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통과 못하면은 2차가 있는 거예요. 2차가 있는데 2차에 통과해도 이건 통과한 거라 보는 건 거예요. 근데 여기도 통과 못하고 여기도 통과 못하면 떨어지게 되는 건 거죠. 그럼 난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의 확률을 다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1차 체력 검사에서 통과할 확률 여기 적혀있죠. 각 지원자가 1차 체력 검사를 통과할 확률이 몇 분의 몇이라고? 그렇지, 이게 2분의 1이라는 건 거예요. 이거 괜찮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통과를 하지 못할 확률도 몇인 거야? 2분의 1인 건 거야. 그 다음에 그럼 2분의 1의 확률로 통과를 못했으면 2차 체력 검사를 치르게 될 건데 2차 체력 검사에서 통과할 확률이 또 몇 분의 몇이래? 5분의 3이다. 이렇게 통과할 확률이 또 생기는 건 거예요. 그러면은 10분의 몇이 되는 건 거야? 3이 된다. 그러면은 이 한 사람이 체력 검사에 통과할 확률이 뭐가 되는 건 거냐면 2분의 1 더하기 10분의 3이 된다는 건 겁니다. 그럼 10분의 5니까 10분의 몇인 거예요? 8일 거고 5분의 몇의 확률? 4의 확률로 한 사람이 통과할 확률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게 이건 거예요. 이해가 나요? 한 사람이 통과할 확률. 그럼 나는 5명의 지원자 중에서 4명만 체력 검사를 통과를 했으니까 5명 중에서 4명 통과할 사람 골라내줘야 되고 그 한 사람이 통과할 확률 5분의 4의 확률인 건 거고 그거 4번 일어났고 5분의 1이 하나 일어났다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다시 해보시고 요런 문제는 체력 검사 말만 바꿔가지고 1차 시험 이렇게 막 말만 바꿔가지고 똑같이 나오거든요. 요거 한 번만 풀어봐서 좀 어떻게 푸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주 나오니까. 그 다음에 자, 어느 항공사 1등석 이것도 진짜 맨날 나오는 문제거든요. 얼마나 계산이 더러우면 보기를 좋겠어요. 보기도 더럽게 생겼죠? 자, 어느 항공사에 1등석 좌석을 예약한 후 취소할 확률이 10분의 1이라고 한다. 이 항공사에서 취소할 확률을 고려하여 8개의 1등석 좌석에 대하여 10건의 예약을 받았다고 할 때 완전히 사기꾼이죠. 다 옷 못 잘라고 이러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나는 1등석 좌석이 부족하게 될 확률을 이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건 거야. 자, 예약한 좌석의 취소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은 일단 취소할 확률이 10분의 1이라고 했는데 이 1등석 좌석이 부족하게 된다는 거는
취소를 아무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10명이 지금 예약을 했는데 그 다음에 취소를 몇 명 할 수도 있는 거야? 한 명만 할 수도 있는 건 거예요. 원래 8개 좌석인데 10건의 예약을 받았으니까 한 명도 안 하면은 지금 2좌석이 부족하게 되는 건 거고 한 명만 취소를 해버리면은 한 자리가 부족하게 되는 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의 확률이 몇인지 나한테 물어보고 이제 이걸 과연 받을까 말까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취소 0명 할 때 그러면은 취소할 확률이 10분의 1을 했으니까 취소를 안 할 확률은 몇인 거야? 10분의 9인 거예요. 모두에게 10분의 9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건 겁니다. 아니 취소할 확률이 훨씬 작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취소 한 명 할 확률. 취소 한 명이라는 거는 10명 중에서 일단 누가 취소할지 골라줘야겠다. 그죠? 그 다음에 걔한테만 취소가 일어났고 나머지는 또 다 온 거야 그냥.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 더하기 이거는 1등석 좌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건 겁니다. 예, 계산해서 이렇습니다.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5번. 자, 한 개의 동전을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1점을 잃는다고 하자. 이 시행을 6번 반복하여 얻은 점수의 합이 3 이상일 확률. 이거는 그 개념 원리, 필수 예제, 마지막 문제 똑같습니다. 자, 앞면이 나오면은 2점을 얻고 자, 동전을 한 번 던질 건데 앞면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플러스 2점. 그 다음에 뒷면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점이 된답니다. 자, 이거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6번이나 했대요. 자, 이때 얻은 점수의 합이 3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라. 자, 그러면은 요거를 X번 일어났다고 하고 6번 중에서.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몇 번 일어나게 되는 거야? 6-X번 일어나게 되는 건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앞면 아니면 뒷면이 되는 건 거니까. 자, 요렇게 횟수를 정해서 6번 중에 이 사건이 몇 번 일어났는지 각각이 횟수를 정해서 총점을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총점이 얼마인가. 자, 총점 계산해 볼게요. X번 동안 2점 플러스 X가 얼마인 거야? 2X가 된 거고 6-X번 동안 마이너스 1점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건 겁니다. 계산하면 3x 마이너스 몇이 되는 거예요? 그치. x에 따라서 총점도 당연히 바뀌게 되겠다. 그죠? 어쨌든 내 총점은 이렇게 될 건데 그 점수의 합이 몇 이상이면 좋겠다는 거야? 그치. 그럼 나한테 어떤 확률을 구해라는 건 거냐면 3x 마이너스 6이라는 이 총점이 3보다는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달라고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이걸 먼저 구해주시면 3x는 9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몇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인 거야?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즉 앞면이 3번 이상 나와줘야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앞면이 3번 나올 확률. 물론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겁니다. 오늘 할 건데요. 그냥 우리 쓰던 대로 쓸게요. 앞면이 3번 나왔을 때도 3점 이상일 거고 앞면이 4번 나와도 되고 그 다음에 앞면이 5번 나와도 되고 앞면이 몇 번 나와도 되는 거야? 6번. 이렇게 4개를 구하든지 아니면은 뒷면 0번, 뒷면 한 번, 앞면 0번, 앞면 1번, 앞면 2번 구해서 1에서 빼도 될 거고요. 뭐 자기가 편한 대로 하시고 어쨌든 앞면이 3번 나온다는 거는 6번 중에서 3번이 이제 앞면에 나오는 건데 어차피 둘 다 2분의 1의 확률이니까 6제곱 쓰면 되겠다. 그죠? 그다음 얘는 6C4에다가 또 2분의 1의 6제곱 됐을 거고 얘는 6C5에 2분의 1의 6제곱 얘는 뭐 6C6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2분의 1의 6제곱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는 건 거예요. 하시겠어요? 다시 해보시고요. 자, 56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2의 원점에 점 P가 있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그 외의 눈이 나오면은 Y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점 P를 움직인다. 주사위를 계속 던진다고 할 때 점 P가 색칠한 부분을 지날 확률은? 자, 그럼 이번에도 나한테 뭘 준 거냐면 이렇게 한 칸 움직이는 확률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 눈이 나올 때래요. 그럼 3이랑 6이니까 몇 분의 몇의 확률인 거야? 3분의 1.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그 이외의 사건일 때 몇 사건이니까 3분의 1하고 쓸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요 색칠된 부분을 지나치라는 건데 어차피 이 P라는 거는 좌표기 때문에 뭐 여기 이상한 데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색칠한 좌표 중에 하나인 여기를 지나치거나 여기를 지나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지나쳐야 색칠한 부분을 지나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걸 1번 좌표라고 하고 이걸 2번 좌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P가 1번을 지날 때, 자, 1번을 지날 때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옆으로 화살표 2개, 위로 화살표 3개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5번 중에 2번은 이게 일어나야 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가 세제곱 일어나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죠? 이러면은 1번 지나기 때문에 뭐 그 다음 2번을 지나치든지 아니면 계속 위로 올라가든지 근데 알 바 아니고 무조건 지나치게 된 건 겁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2번을 지나칠 때인데 2번을 지나칠 때 방금 내가 말했듯이 1번을 지나치고 오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지나칠 것 중에 하나고 여기서 이미 계산된 확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안 지나치면서 얘를 지나칠 확률을 내가 계산해줘야 되는 건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올라와야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계산해 주셔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점까지 먼저 오는 걸 계산해 줘야 됩니다. 요 점까지 온 다음에 이 위로 올라가는 확률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옆으로 3번이랑 위로 몇 번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 그치, 요 점까지 갈 수 있는 거 3,2까지 가기 위해서 53에다가 3분의 1의 세제곱, 3분의 2의 제곱 일단 일어나야 되고요. 거기서 위로 가는 게 한 번 더 일어나야 되는 건 거예요. 왜냐하면 1로 오는 게 이것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오는 거 먼저 계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로 가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3번 해버리면은 이런 것도 다 계산된단 말이야. 근데 이미 계산한 거라고 그거는. 그 위로 가는 거 몇 분의 몇? 얘랑 얘를 더해주셔야 요 색칠한 부분을 지날 수 있는 확률이 나오는 건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저 잠시 꺼봐봐.